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 유신 시대에 어목했던 그 시절,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긴장된 안보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총을 들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분명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많은 부분이 국가적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군 복무를 하셨던 전후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셨던 1970년대 군대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위 법적 근거 없는 기합과 얼차려. 1970년대 군대에서 기합과 얼차려는 밥 먹듯이 이루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군인 복무규율이나 군형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이 비공식적 징벌은 선임이나 간부의 개인적 재량과 기분에 따라 무제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오리걸음 운동장 10바퀴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었고, 한겨울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눈밭에 반팔 체육복 차림으로 몇 시간씩 서 있는 얼차려도 매우 흔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 완전 군장 착용 상태로 부동자세를 수시간 유지해야 했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전투원을 양성해야 했고, 당시로서는 기합과 얼차려가 훈련의 일부로 여겨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1979년 군사법원 판례집에 따르면 과도한 기합으로 인한 상해 사건이 연간 수백 건 공식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훈련의 일환, 정신력 강화 과정으로 무마되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 실시되는 정리운동이라는 명목의 집단 기합은 병사들의 수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소등 후에도 낮에 훈련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생활관 전체가 한두 시간씩 기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는 다음날 훈련이나 작업 중 집중력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기 구타와 가혹행위의 일상화. 1970년대는 구타가 애정의 매, 정신교육, 사랑의 회초리로 미화되고 정당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 한 해에만 구타로 인한 군 내 사망사고가 23건 공식 보고되었으며, 은폐되거나 사고사로 처리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그 몇 배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대기, 구나, 삽자루, 강목은 물론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이든 구타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매라는 이름을 새긴 몽둥이를 공식적으로 제작해 보유한 부대도 있었고, 이것으로 병사들을 때리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임병의 구타는 물론이고 부사관, 장교의 구타도 매우 빈번했으며 계급이 높을수록 더 심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사회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체벌이 당연했고, 가정에서도 매 맞고 자란 자식이 효자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폭력은 통제의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군대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간부들도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했기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훈령에는 분명히 병사 지도 시 체벌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매를 들지 않으면 군기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그릇된 논리가 부대 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구타가 공개적으로, 그것도 집합 장소에서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전 부대원 앞에서 몇십 대씩 구타하는 일이 흔했고, 이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모욕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5위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1970년대 군 급식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1977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가 평균 180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200원, 라면 한 봉지가 50원이던 시절이니 하루 3끼를 180원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식은 보리쌀 7쌀 3의 비율로 섞은 보리밥이 기본이었고 부대에 따라서는 보리쌀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인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김치도 소금에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를 조금 뿌린 수준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만 한 조각씩 배급되었는데 그마저도 지방덩어리와 힘줄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고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고 농촌에서도 보리밥에 된장국이 일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무기 구입과 시설, 보강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급식비는 최소한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전방부대나 GOP, 해안경계부대의 경우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더욱 열악했습니다. 상한 김치, 곰팡이가 핀 된장, 벌레가 낀 쌀로 만든 밥을 먹어야 했고 여름철에는 식중독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로암 먹고 참아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각기병, 빈혈, 야맹증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1978년 육군 의무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전방부대 병사의 30% 이상이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고 특히 신병들은 입대 후 3개월 이내에 평균 5에서 7kg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높은데 영양 공급은 부족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는 각종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급식 시간마저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밥을 먹어야 했고 식사 시간 10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선임이나 간부에게 지적받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사위 병영시설의 극심한 낙후. 1970년대 대부분의 병영시설은 6.25 전쟁 직후 지어진 목조 또는 시멘트 블록 건물로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었고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사들은 동상과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생활관 중앙에 놓인 석탄 난로 하나가 전부였는데 석탄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밤새 불을 계속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가 석탄을 조금씩 넣으며 관리했지만 새벽이 되면 불이 꺼지기 일쑤였습니다. 병사들은 군용 담요 이장으로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생활관 벽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세면장에 물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시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고 국방 예산 중 대부분은 무기 구입과 최전방 방어시설 구축에 투입되었습니다. 병영시설 현대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수십만 병력을 수용하는 시설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방한 대책으로 신문지를 5단에 넣거나 군용 침낭에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 발가락이 괴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이 역시 정신력 부족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 변소로 악취가 진동했고 여름에는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변기라고 할 것도 없이 구덩이에 나무 판자를 걸쳐놓은 수준이었고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휴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욕탕은 부대에 한 개뿐이라 수백 명의 병사가 교대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목욕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샤워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온수가 나오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침상은 2단 철제 침대에 6에서 8명이 비좁게 누워 잤고 개인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폭이 좁아서 옆 사람과 부딪히며 자야 했고 뒤척이면 옆 사람이 깨는 구조였습니다. 개인 사물함도 작아서 군장과 개인 물품을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3위 사적 제재와 린치의 만연. 1970년대 군대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보다 선임병들의 사적 제재가 훨씬 더 무섭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군기 교육, 정신 차리게 하기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집단 폭행, 즉 린치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취침 후 소등 시간이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교육 시간이라고 불린 이 시간에는 후임병을 담요로 감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 뒤 집단으로 구타하는 담요마리가 자행되었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강목으로 내리치는 폭행이 수십 분간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발가벗긴 채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밖으로 끌고 나가 얼음물을 끼얹는 냉수 마찰,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고문,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횡행했습니다. 얼음땡 놀이라는 이름으로 알몸으로 눈 위를 구르게 하거나 비행기 태우기라며 양팔을 벌린 채 한 발로 서게 한 뒤 쓰러지면 다시 구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악습이 생긴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대는 인원에 비해 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부대 관리의 상당 부분을 선임병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수십 명의 병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임병들의 자율적인 병영 관리가 묵인되었고 이것이 점차 왜곡되어 린치 문화로 변질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정신력이 전투력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고된 훈련과 강한 규율로 병사를 단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사적 제재가 군기 확립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께 편지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면회 때 이야기해도 군기 잡는 정상적인 과정, 사회에서 온 나약함을 버리는 필수 과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병사들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2위 인권 개념의 부재와 인격 무시. 1970년대는 유신독재라는 암흑기였고 사회 전체가 인권을 경시하던 시기였습니다. 군대는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이나 인격 존중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군번으로만 취급받았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2등병, 거기 1병, 76에서 12만 3456번처럼 군번으로 호명되는 것이 일상이었고 개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무시되고 감시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는 모두 검열을 거쳐야 했고 내용에 따라서는 전달되지 않거나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면회 내용도 감시받았고 가족과 나누는 대화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77년 육군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우편물은 중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발송할 수 있었고 군사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편지도 반송되곤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당시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간첩 침투와 공작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군 내부에 침투한 간첩이 발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냉전의 한복판이었고 대한민국은 최전방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과 감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안전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훈련이 있으면 예배나 미사 참석이 불가능했고 종교 활동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절대 금기였고 단순히 뉴스를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불온 사상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군기회의 사상 불온으로 몰려 영창 가거나 더 심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 중 용변 금지, 집합 중 이동, 불가 같은 규칙 때문에 급한 생리현상도 참아야 했고 실수로 지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롱과 기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인간이 아닌 소모품,
총알바지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어도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군인은 아픔을 느끼면 안 된다는 말만 들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절상을 입고도 파스 한 장 받고 훈련에 복귀해야 했고 그로 인해 장애를 안고 제대한 전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위 상명하복 절대주의와 부조리 지시. 1970년대 군대를 가장 특징짓는 것은 바로 상명하복 절대주의였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어도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배했습니다. 모기 100마리 잡아와 빗자루 세워놓고 쓰러지기 전에 돌아와 돌멩이에 군번 새겨서 제출해 그림자 밟고 와 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지시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가혹한 징벌과 폭행이 기다렸습니다. 병사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느라 밤을 새우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들통나면 또다시 처벌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저 산꼭대기 바위 옮겨와 생활관 바닥에서 바늘 찾아와 공중에 떠있는 먼지 개수 세어와 같은 황당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밥풀 한 알 흘리지 말고 식사해 꿈에서도 차렷 자세로 자라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 상명하복 문화도 당시의 군사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군은 명령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질문하고 따질 시간이 없고 명령에 즉각 반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징병제로 운영되는 대규모 병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과 위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당시 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고 그들이 배우고 경험한 방식이 바로 이런 절대적 상명하복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의문 제기나 질문조차 상관에 대한 항명, 대들기, 군기회의로 간주되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위험하거나 잘못된 명령이라도 명령이면 복종, 시키는 대로만 해가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1978년 육군본부 통계에 따르면 부조리한 명령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연간 1200건 이상 공식 보고되었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명하복 문화는 병사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 생각하지 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행해가 구호처럼 외쳐졌고 이는 군대를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은 철저히 억압되었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선임병들 역시 이런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부조리를 후임에게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전통이자 군기로 여겨졌고 이런 악습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당하고 견뎠다는 논리로 부조리가 정당화되었고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군대의 특징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으신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힘들고 고된 시절이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수십만 병력을 유지하고 훈련시켜야 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이 국가적 여건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조국을 지켜내신 전후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군 복무를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셨고 그 과정에서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그 값진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군 생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군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희 기록이었습니다.